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때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눈이요, 눈. 마음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눈동자요. 활기 넘치고 생기 가득한 나무의 초록빛을 닮은 싱그러운 기운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다 내주었을 때, 아니면은 어떤 일에 푹 빠져 있을 때, 또 열정을 불사를 때 마구마구 뿜어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눈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나 봐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Eye in the Sky 4월 7일 목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뭔가 비가 내린 아침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네, 그래서 이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창 사이좋은 커플들 보면요,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죠. 지켜보는 사람까지 간질간질 말랑말랑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면서 내 두 눈에 다리 달게 꿀 달아줄 사람 어디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뭐 어딘가 있겠죠. 네, 그럴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블루맨님께서 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비가 와서 차분한 아침이라고 좋은 하루 쌈이로 멋지게 시작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광고 듣고 신청곡 바로 이어갑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머리 위에 아주 넓고 멋진 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를 타고 다니죠. 내 두 발 밑에 아주 낮고 좁은 길이 있죠.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잠기는 길이 낮고 좁은 길이 내 길은 조금은 느린 길이. 3회로 멋지게 좋은 하루 시작하겠다고 하신 블루맨님의 신청곡 박진영과 정승환이 함께한 잠수교였습니다. 블루맨님의 오늘 하루 응원 보내드려요. 파이팅입니다. 그러하다님 괜찮습니다. 뭐 늘상 이렇게 오프닝에서 여는 말로 답하기가 그게 쉽나요? 요즘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뜻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서 실패라고 적으셨는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적어주신 게 방송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블루벨벳님 출첵해 주셨고 날토님께서는 비오는 길을 달려 출근하는 중에 또 이렇게 신청곡까지 남겨주셨네요. 계신 곳이 지금 비 내리나 봐요. 박혜경의 레인 청하셨고요. 아한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도 남겨주셨네요. 데이식스의 노아노아노아. 네, 노아노아노아. 뭘 넣으면 좋을까요? 바쁘다 바빠 이정일 PD와의 재미난 방송 기대한다고 얘기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림나무님도 오늘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팔코님, 네, 잘 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러 오셨대요. 감사하고요. 태연이가 드디어 네, 핸드폰이 생겼군요. 만세! 저도 만세입니다. 네. 우리 자주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뉴잉님께서는 이 봄에라는 짧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봄에 최면에 빠진 누구나 꽃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출첵글도 남겨주셨네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아님의 신청곡은 늘 좀 더 신나는 그런 곡이 아닌가라는 걸 기대를 해보게 돼요. 데이식스의 노아노아노아 그리고 박혜경의 레인까지 이어봅니다. 목요일의 남자입니다. 목요일 코너 스페셜 이정일의 이정일 프로듀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이정일입니다. 오늘 네. 뭔가 좀 네. 잠옷스러운 옷을 입고 나왔어요. 오늘요? 네. 저는 잠옷이 아닌데 이게. 아니 누가 후드티를 잠옷으로 입고 자요. 아니 뭔가 회색 네. 후드티인데 네. 이게 오늘 늦잠 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네. 뭐야. 달구진님께서 이정일 PD 힘들 텐데 땡큐라고.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달구지님. 요즘 많이 힘들죠? 뭐, 그래도, 네. 예, 뉴스바가 그 얘기 왜 안 하나요? 수지가 좋아서 16위. 예, 좋아서. 이렇게 기분이 당길 좋습니다. 때도 바짝 당겨야죠. 네. 광고가 좀 들어야 될 텐데. 광고가 안 근데 들어오네요. 어느 분이 게시판인가 어디에 글을 올리신 걸 봤는데 네.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광고가 붙지 않겠나. 아, 그런가요?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떤 광고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뭐든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하긴 뭐 뭘 가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받아야지. 광고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바보운주님께서 이정일 PD의 잠옷스러운 옷의 인증샷을 궁금해 하시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요? 예, 그 전에 아마 정승주 아나운서의 영상을 먼저 감상하시게 될 겁니다. 무언 얘기입니까 그게? 네? 그러게요. 웬 영상입니까? 왜죠? 그런 거는 동의하에 올려야 되는 거 알죠? 네. 뾱뾱이님께서 여기가 네. 그 유명한 싸묘. 네, 싸묘 맞습니다. 오. 네, 조용히 듣는 모드. 유명한가요? 네. 좋다. 유명한 프로그램에 이정일 PD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방신기의 풍선 정승조 아나운서 버전입니다.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랑.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아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대체. 나 정말. 아니 오늘 게시판이 조용해서 가만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시켰습니다. 진짜. 저번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너무나 조용해서 네. 아, 잘 됐다. 그냥 넘어가겠다. 네. 그 생각했는데 정말 역시 반응이 없군요. 아니에요. 있습니까? 김정자님께서 동요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고. 동요 같은 느낌. 네. 아이고, 예, 맞아요. 호수풍경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PD님 너무 하세요. 네. 아, 너무 하시다고요? 네. 왜죠? 노래 시켰다 이거지. 아, 진짜? 그렇게 못 들어줄 만한 노래였나요? 에마리오님께서 마치 동생이 라디오에서 노래하는데 조마조마. 저도 아까 영상을 조금 찍었는데. 아, 그거 네. 일단 삭제합시다. 아니 최대한 안 나오려고 마이크에 이렇게 숨었는데 영상은 내가 가지고 있다. 어쩜 그래요? 가까이 와서 찍는 건 반칙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공개하도록 할까요? 반칙인지 아닌지. 아니 많이 늘었어 방송이. 아니 근데 동방신기 노래가 네. 아, 높네요, 되게. 이렇게 고음인 줄 그러게? 몰랐어요. 저 아까 살짝 엄청 높네. 뉴스하고 나서 네. 이게 어느 정도 키인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 별 안 높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되게 높네. 꾸 이거 할 때 갑자기 막 저도 막 눈이 올라가고요. 자세가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아니, 이 노래를 왜 부르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싸뮤가 100위권 안에 네. 들어간 적이 있었죠. 네. 한 2주 전인가 한 주 전인가. 몇 번 올라갔었어요. 네, 90위권 때. 네, 음. 그거 기념해서 네. 불렀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정일 PD가 네. 불렀고. 김현우의 노래를 불렀고요. 예. 이번 주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노래 숙제를 해결한 걸로. 네. 아, 우리 다 졸업한 걸로. 네. 아유, 속 시원하네요. 아유, 살았다. 지난주에 이런 기분이었구나.
은근히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어제부터 뭘 불러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예, 하고 네. 나면 속이 네. 다 시원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너무 고음인 노래를 선곡을 해서 네. 살짝 좀, 네. 아니, 아유, 잘하셨어요. 네. 김정자님, 네. 요 순간에는 이정일 PD가 네, 진행자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네. 네. 제주강님께서는 싸뮤 80이 가면 영상 공개 부탁한다고. 일단 쌈을 베이컨 안으로 다시 좀 아니 노래 시켜놓고 아니, 이러기니까 100위권 안으로. 아니 그래. 노래 시켜놓고 네. 이제 안 한다고 응. 순위 떨어지고 이거 뭐 하자는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와이로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시라고. 와, 이 사람들 안 되겠네. 밀당이 와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와이로님 페북 다시 시작하셨나요? 네, 잠시 후 페북 서성이겠다고. 저 페북 잠시 이제 활동 중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네, 박선홍님께서는 아이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네, 제가 무리를 일으켰네요. 제가 왜 죄송하다는 줄 알겠죠? 저번 주에. 몰라요, 난. 일단 노래 한 곡 노래나 듣죠. 네. 네. 포맨입니다. 똑똑똑. 포맨의 똑똑똑이었습니다. 이정일 프로듀서와 스페셜 이정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영상은 네. 폭파시킵시다. 확인해 보니까 못 봐주겠어. 아, 왜요? 좋은데? 힘들어. 왜요? 날 좀 살려줘. 아, 왜 그러지 그러세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바본주님께서 내 귀, 내 손발가락 어쩔. 어쩌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니까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른다라는 걸 네. 이제 쌈유 가족들이 아셨으니까 네. 더 이상 저한테 노래 부르라고 시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뭐 다른 거 시키겠네요. 나는 성공! 어? 왜죠? 와이로님, 그리고 복근 저 없습니다. 네, 복근 실패? 공개, 뭐 이런 네. 거 실패. 네. 자, 오늘 무슨 얘기 준비했어요? 오늘 영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어제 제가 영화를 봤는데, 네. 클로버필드 10번가. 클로우필드 10번가? 네. 최근 개봉작이에요. 예, 뭐, 홈쇼핑 11번가, 뭐 이런 건 상관없고요. 그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실패군요. 네. 아니, 그냥 웃어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웃었잖아. 아, 영상을 공개해야 되나, 이거? 네. 뭐 제 저당 잡았습니까? 왜 이래요, 오늘? 진짜. 아, 이 정승주 아나운서 표정을 봤었어야 되는데, 다들. 아깝다, 혼자 보기. 자, 그래서요? 네. 아, 그 영화를 제가 어제 봤는데, 와, 진짜, 맛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왜 맛이 가요? 와, 이 영화 보다가 감탄에 감탄을 연속한 것 같아요. 감탄이라는 게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감탄은 네. 뭔가 내가 정말로 쇼킹했을 때, 그렇죠. 그죠? 근데 그 그렇죠. 쇼킹이 무엇에 연유한 것인가? 내용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이 계속 가려져 있어. 제가 빨리 얘기해, 빨리. 예,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네. 제가 스포가 아닌 선에서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시작이 이제 한 여자가 짐을 막 챙기고 있어요. 네. 미셸이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20대 한 중반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예뻐요, 되게. 네. 그렇게 막 짐을 챙기고 있는 게 남자친구 집에서 이제 자기 짐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짐을 챙기고 전화를 막 하면서 뭐 이별을 통보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짐을 챙겨서 반지도 빼놓고 갑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그 막 짐을 막 챙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네킹하고 줄자가 주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디자인하는 사람이구나, 옷이나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약간. 근데 들거든요. 이 영화 장르가 뭐예요?
장르가 밀실 추리 더하기 스릴러 더하기 SF. 뭐 그렇게 짬뽕이 돼 있구나. 짬뽕이 아니고 시간마다 변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감탄했다는 네,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갈까 하면 또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갈까 하면 또 이상하게 가고, 그러면서 점점 끝에 갈수록 제가 마지막에 진짜 웃었다니까요. 계속 웃으면서 봤다니까요. 와, 진짜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화가. 그러니까 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무언가가 영화가 보여줬나 보다. 네, 상상했던 거 이상. 음. 그 이상의 그 이상. 네. 그래요. 네. 네, 그거 막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핸드폰에 벤이라고 해서 띠리링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켜요. 운전하면서 켜요. 밤인데 네. 밤이 아니고 저녁 한 6시 정도인데 되게 주변이 깜깜합니다. 깜깜하고 저녁 6시에 캄캄하다. 네, 캄캄하고 그 도로만 있고 뭐 다른 게 없어요. 주변에 뭐 길이 있다든지 집이 있다는 게 아니고 도로만 쭉 있는 길. 그거 막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딱 전화를 받는데 뭐 왜 이렇게 떠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라디오에서는 정전 뉴스가 나옵니다. 정전이 됐다 하면서 뭐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왜 그렇게 가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끊어버려요. 네. 근데 전화를 되게 오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영화 보다가 또.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운전할 때는 전화기를 보지 맙시다. 아재 개그예요? 네, 아니요. 중간에 삽입되는 공익 광고입니다. 아재 개그만. 네, 네. 그래서 저는 끊거든요. 그래서 막 가요. 계속 쭉 가는데 다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전화를 한참 보고 있어요. 네. 울리는 걸 한참 보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하는 순간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차가 굴러 떨어집니다. 낭 떨어지고. 사고 났구나. 네. 차를 보여줘요. 근데 어떤 화물차가 아니고 약간 짐차 같은 네. 차가 들이받은 거죠. 뒤에서. 사고가 네. 난 건데 네. 그게 이제 우연히 일어난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여자의 손이 보여요. 그럼 손이 이렇게 하면서 딱 눈을 뜨는데 밀실인 겁니다. 갑자기. 네. 왼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고 네. 오른쪽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사고를 당해서 네. 의식을 잃어서 네. 누군가가 병원은 아니고 밀실로 네. 데려가서 네. 한쪽에는 링거를 꼽고 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꽂고 네. 그리고 옷은 바지는 벗겨져 있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약간 이렇게 깁스 같은 걸 해놨어요. 네. 근데 다리 깁스 위에 뭘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 배관이랑 수갑을 채워놨어요. 네. 다리에. 그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하님께서 네. 영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네. 요 장면인 건가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지하실 같은 느낌이거든요. 공포스럽지. 네. 내가 눈을 떴는데 막 머리에는 그때 굴러가지고 피가 막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링거를 바로 빼고. 네. 그리고 저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그 방 끝에 있어요. 근데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 하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가지고 오거든, 자기 짐을. 했는데 통신 그 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나. 네. 전화도 못하고 네. 핸드폰도 깨져 있고 액정도 깨져 있고 되게 무섭죠. 그래서 이게 밀실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영화요? 베리드라고 그것도 제가 보면서 진짜 맛이 간 영화인데 베리드는 어떤 남자가 관 안에 갇혀요. 네. 그 관 안에 갇힌 채로 한 1시간 넘게 2시간을 영화가 그렇게 진행돼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밀실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핸드폰도 안 터지면서 그 여자가 혼자 그렇게 있다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그 네. 밀실은 네. 어디에 있는 밀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면은 스폰가? 아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옵니다. 음.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철문이에요 또. 네. 철문을 쾅 열고 뚱뚱한 한 50대로 보이는 음. 남자가 들어옵니다. 네네. 하워드라는 사람인데 아하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에 그 네. 남자가 있습니다. 네. 밥을 놓고 가요. 근데 그 여자는 겁에 질렸으니까 나 살려달라고 네. 하잖아요. 니 살려둘 건데? 일단 니 쇼크 상태고 내가 구했다 하면서 밥을 주는데 그리고 수갑도 주거든요. 수갑 열쇠도 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리 다쳤으니까 네 목발이 필요할 거라면서 그렇게 해요. 그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거 묶어놨는데 다 열쇠도 주고 밥도 주고 근데 그냥 나가게 해달라고 해요. 네네. 당연히 나가게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남자가 이런 말 합니다. 밖은 공격당했다. 위험하다. 핵 공격을 당해서 아무도 나갈 수가 없다.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아무튼 네. 근데 정무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런 상태에 있었다면 밀실에 누가 나를 묶어놓고 밖은 공격 당했으니 네가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면 믿겠어요?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아니 그럼 전화라도 하게 해달라. 그치. 네. 왜냐면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좀 파악을 해야지. 내 두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지. 그죠. 그리고 빛도 안 들어옵니다. 네. 네. 그걸 누구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 본 사람이. 네. 근데 그 남자는 되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차피 밖은 공격 당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나는 이 벙커를 지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만 살아남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안심시키려고 하고 네. 믿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되게 여자가 막 되게 막 계속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참 알쏭달쏭하네요. 밖에 또 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젊은 남자인데 그 또래로 보이는 남자 에밋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네. 여자를 왜 그렇게 그 밀실에다가 가두어 놨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네. 이 밀실 자체가 진짜 벙커인 거예요. 벙커 밑으로 그냥 자기가 농장을 지었는데 농장 밑에 자기가 벙커를 세웠다. 왜냐하면 다른 세력들이 핵 공격이나 이런 공격을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자기 살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에밋이라는 남자가 약간 중화를 시켜줘요. 하워드라는 뚱뚱한 그 벙커 주인하고 여자 미셸이라는 20대 여자가 계속 묘한 그 신경전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느낌 계속 갑니다. 묘한 긴장감. 저도 보면서 아니 저기 진짜야 가짜야. 계속 궁금하게 만들죠. 네,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공간 안에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는데 그게 계속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에밋이라는 그 남자가 말하기를 이제 이 사람은 또 하워드 편이에요. 이 사람은 네, 왼손 팔이 또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고 하워드가 진짜 만들었고 밖은 공격 진짜 당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셸이. 근데 정말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무언가 조금 맞지 않을까? 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죠. 뭔가 좀 신뢰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참 무서운 건데. 네. 근데 그런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네. 막 이 여자가 그 아까 말했잖아요. 대단한 여자거든요, 진짜. 약간 맥가이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막 일단 네. 지금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노래를 듣고요. 2부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네. 네. 스스로 툴님께서 청하신 김유나의 노래 봄이 오면입니다.